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배터리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만들기는 쉬워 보여도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수율을 맞추는 데만 해도 한 보통 평균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테슬라에서 기술 개발이 된다고 해도 경험적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간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왜 테슬라 부분이 이제 독점을 해왔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가 그간 독점을 해왔는데 이게 왜 깨졌느냐? 그건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 특히 중국 국내 자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요. 테슬라의 아성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막 중국에서 안 팔린 차를 엄청 할인 판매해서 또 상반기에 많이 팔렸잖아요. 테슬라 자동차가. 그런 부분도 생긴 거고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시장을 개척을 했지만 이 전기차 시장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그 부메랑이 지금 테슬라에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테슬라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원래는 20% 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대 기아차보다 마진율이 낮다. 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프리미엄 전략이었던 테슬라가 이제 이 치킨 게임, 이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한 가지 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저가 전기차 생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좀 이제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부분에서 8월 8일 날 로보택시가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로보택시가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혼자 돌아다니는 부분이잖아요. 요게 이제 진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제대로 나온다면은 좀 방향성을 찾으면서 테슬라 주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외자 기업에서는 최초로 그러니까 데이터 안전 검사 1차 통과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이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완전히 통과가 돼서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굉장한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자율주행 이 기술 진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데이터. 이 주행 데이터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될 수 있다면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강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중국 말고도 한국 기업들,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아니면 유럽 기업들,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기업들 있잖아요. 포드나 GM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에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캐즘 구간에 빠졌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투자를 늦추는 연기하는 구간에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이제 독점이 그런 회사들에 의해서 깨지면서 나눠먹기 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 중에 전 세계 판매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이 이제 비아디가 됐거든요. 이제 전에는 테슬라였지만 비아디로 이제 순간 바뀌게 된 거죠. 중국 자국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을 이제 수혜를 아는 기업이 비아디고요. 비아디는 말 그대로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비아디의 생산 단가를.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제 업체로서는 굉장히 강점 있는 기업이 됐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약 1,300만 원대 초소형 해치팩 차량 시거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1,300만 원대면 엄청나게 싼 거죠. 거의 뭐 내연기관차 수준보다도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모닝 정도, 뭐 스파크 정도 수준의 차인데 1,300만 원대면 모닝도 요즘에 뭐 뽑으려면 1,500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옵션 붙으면 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BRD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 독일의 피터 슈라이어를 사장으로 내세워서 이제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BRD 같은 경우는 한 수 더 떠서 람보르기니 디자이너를 데리고 왔어요. 볼프강 예거라는 이제 BRD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분이 람보르기니 이제 출신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 출시한 이제 해치백을 람보르기니 미니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과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사실 중국 시장을 계속 선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 애플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그 모델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뭐 X, Y, 뭐 S 뭐 이런 식으로 뭐 섹시 이제 그런 단어로 이제 테슬라 그 명칭을 붙였는데, 모델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마진율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보통 중국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델도 굉장히 많고요. 경쟁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모델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통 전기차에 비해서 테슬라 전략이 좀 애플 같은 이제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개발을 꾸준하게 해왔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즘 구간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투자를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내재화도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이제 내재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만들기는 쉬워 보여도 이게 직접적으로 수율을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수율을 맞추는 데만 해도 한 보통 평균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테슬라에서 기술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 경험적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간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 거의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배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배터리 생산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덤핑으로 중국이 배터리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고 리튬 가격도 그에 따라서 이제 낮아진 거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다시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하반기쯤이면 좀 괜찮은 마진율을 다시, 이익률을 다시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BRD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키워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은 특히 뭐 화웨이라든지 뭐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아무래도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애플의 iOS라든지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처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들이 스마트폰 회사들이 안드로이드를 채택을 하잖아요. 자율주행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각각 만든다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강력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보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 기업들도 그러니까 중국의 IT 기업들도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직접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안드로이드처럼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채택하게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을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내 차를 테슬라 차를 사서 자율주행을 탑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주차장에만 계속 내비두면은 이제 손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유 경제라는 게 굉장히 핫했는데 이제 공유 경제처럼 테슬라의 차를 택시처럼 이용을 해서 부가 수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로보택시가 보편화가 된다면은 차량적인 부분에서 뭐 주차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 24시간 내가 쓰지 않는 시간에는 부가 수익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테슬라가 또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성적인 부분이 파생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움직여야지 로보택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월 8일 날 발표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운전자 없이 이게 가능이 진짜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겠죠. 그런 법적인 부분도 아마 8월 8일 날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일이 뭐 몇 개월 또 지나면 뭐 2차 통과가 될 거고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면 중국 안에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은 더 보완이 되면서 또 더 완벽에 가까운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자동차보다는 드론이라든지 UAM 같은데 먼저 채택이 될 거다. 왜냐면 하늘에서는 그런 땅에서보다 막 사람을 치거나 그런 요소들이 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UAM 쪽에 더 적용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정책 자금이나 지원금에 의해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더 생각을 해보자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가 주력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주력입니다. 근데 LFP 배터리가 이제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이제 재료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더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약 3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메탈 가격에 의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더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3원계 배터리를 이제 채택을 했냐면 이제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럽니다. 에너지 밀도가 이제 LFP 배터리보다는 3원계 배터리가 더 좋고요. 이제 다만 LFP 배터리가 이제 안 좋은 점은 재활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싼 재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재활용해 봐야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LFP 배터리를 채택한 자동차에 지원금을 그냥 주다가 지금은 이런 그 재활용적인 관점에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를 조금 더 파고들자면 지금 비아디에서 개발한 배터리를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칼날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라는 이제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 처음에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 1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1kg당 140W씩 수준이고 그다음에 2세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2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1kg당 190W씩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의 3원계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1kg당 300W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로 봤을 때는 당연히 3원계 배터리로 가는 게 맞고요. 중국은 이제 왜 LF 배터리를 채택을 했냐? 3원계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 개발이 좀 더 용이했고 쉬웠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관리가 쉬웠기 때문에 중국이 채택을 LF 배터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여기에 특허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LFP 배터리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거를 그냥 베껴서 만들어도 상당히 무리가 없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LFP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한국은 에너지 밀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LFP 배터리가 전혀 효용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제 삼원계 배터리는 이제 셀 자체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과정이 셀에 있는 게 아니고 팩을 안에서 있는 모듈을 없애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근데 전기차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점점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특히 뭐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식 주차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전기차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점점 가벼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삼원계처럼 에너지 밀도가 셀 수준에서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이 셀투팩, 그러니까 모듈을 없앤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 인터배터리 2024에서.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삼원계 배터리는 굳이 모듈을 없애면서까지 에너지 밀도를 높일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쥐어짜 가면서 이제 모듈까지 없애가면서 꾸역꾸역 넣으면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셀로는 최초로 이제 셀투팩 기술을 구현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상용화가 한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